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9월 20일 세 번째 영상인데요. 차기 대권 후보죠. 이재명 고작 허위 발언으로 징역 2년 구형이라 조국처럼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양아치로 만들어버렸죠.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처럼 격에 맞는 것으로 좀 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역 20년 정도 때려야 이재명에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공판, 그러니까 재판장이 검사가 구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적 해석을 버무려서 이제 선고를 때린다라는 날이 11월 15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10월달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미뤄진 모양새입니다.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되길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검찰은요, 피고인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그냥 반복했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정 전과 사범이죠.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좀 짱인 듯 싶은데요. 민주당은 난리가 났겠죠. 사실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관측은 좀 있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도 법정에 들어오면서 사필 규정, 세상에서 억가로 조작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개딸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죠. 극렬한 저항을 하시오. 그러나 서초동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도망을 간 것이 아닌가 또는 실망하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에 개딸의 빠른 탈출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이다. 이 말을 이재명의 입에서 했다는 게 놀랍죠. 이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눈물만 안 흘렸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가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읍소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날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무뎌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계 중에서 가장 빨리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코죠. 냄새를 빨리 맡고 난 다음에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젖어서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과 어느 정도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게 좀 사고가 멈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으로 다시 재점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심 선고 11월 15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뭘까 이래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어차피 9월 30일에 이재명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요거까지 보태서 보면요. 10월, 11월 그 안에 두 개의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담백하고 심플합니다. 재판장에서 또 그렇고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위증교사를 하는 이재명의 육성이 담긴 아무튼 이런 것들로 봤을 때 10월, 11월 아작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각각 선거법 위반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위증교사에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요.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돼서 2027년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없죠.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요. 검찰에서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나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이 이전을 때리고 1심 재판부는 좀 마음이 가벼워요. 왜냐면 이재명이 2심 대법원까지 갈 거니까, 조국처럼 양아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2심 판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깨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1심에서 좀 과하게 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뭐 법정 구속이 될 거다. 뭐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한 300만 원 정도 때릴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심 재판부가 조금 무겁게 판결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달렸죠. 3심까지 가겠죠. 그러나 1심 결과가 이재명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요, 차기 주자로서 이 대표의 위상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434억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와 함께 이재명 말고는 차기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았죠. 왜냐면 이재명이 모두 피해 숙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이재명의 딸랑거리는 딸랑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 다시 대선에 재정비를 하기까지가 조금 다급하지 않나, 시간상 촉박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친명계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반영되어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빠르게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스피커들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한동훈의 메시지도 약할 뿐더러 대변인단 10명이 넘죠? 지금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조금 체크가 되는데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2년이 지난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되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강한 워딩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인용 구형이 떨어지자마자 정치 보복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좌파 커뮤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8대2 비율로 이제 좌파 진영이 목소리가 좀 더 많은데 지금 난리가 났고요. 민주당에서는요, 논평을 빠르게 냈습니다.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다.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 검찰의 무도한 반응을 끝내기 위해 검찰 개혁에 힘쓰겠다. 이제 윤석열 탄핵에 완전 똥줄을 땡겨서 불 붙고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그것만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스톱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편승한 게 이준석이다라는 의혹도 보태져 있는 상황이죠. 나라 정말 정치판 드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요, 검찰 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한준호 의원이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자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로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재명의 친위 쿠데타로 이재명과 민주당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과 같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아무튼 이들은 검찰을 향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냥이다. 소설 같은 공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이 통화를 했는데요.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혐의는 본인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구형량은 벌금 300만 원 수준이다. 2년을 구형한 건 처음 봤는데 이것만 봐도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표적 수사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참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 이재명과 똑같은 잣대로 씌웠을 때 그 일반 국민이 살아남겠습니까? 벌써 끝나고도 남았죠. 그러나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해가면서 그리고 그 화려한 변호인단들에게 돈 대신 급배지를 지불했다라는 내용도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목숨엔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이재명의 응급 헬기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위 고하에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재명의 딸랑이들이 어떡할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범죄자로 깜빵에 가게 생겼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떼거지들이 법을 어겼으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기소, 구형, 판결을 받아야지,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려서 얻어낸 그 자리에 앉아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그리도 특별한지 이런 주장을 해댄다는 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억가라고 하죠. 억지로 까대고 있는 민주당에게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말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